집합의 뜻과 표현. 첫 번째, 집합과 원소라는 말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집합이라는 게 뭐냐? 주어진 조건, 중요하죠. 조건. 뭐 다른 말로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조건이나 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을 모임. 일단 조건이 분명해야 돼요. 명확하고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그 대상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에 맞는 대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것도 사실은 집합이라고 해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집합이라고 해서 또 배웁니다. 대상이 하나도 없는 집합. 모임은 모임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집합이라고 분명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건,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집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자, 집합은 주어진 조건, 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한다는 게 꼭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돼, 안 돼. 이거는 대상이 돼, 안 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봤더니 대상이 하나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자연수 명확하죠. 1보다 작은지 큰지는 어떤 숫자라도 비교할 수가 있잖아. 1보다 작은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실제로는 없어. 대상이 없어. 그럼 걔는 집합이냐? 그것도 집합이라고요. 다른 말로 공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두 번째, 원소는 뭐냐? 집합을 이루는 대상. 이 대상. 요거를 집합에서는 원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원소.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상들의 모임, 원소들을 모아놓은 덩어리, 그 모임 전체를 하나의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를 보시면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 3 이하, 3보다 작거나 같다. 명확하잖아. 자연수 명확하죠.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죠. 원소는 아마 1, 2, 3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 뭐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키가 크다. 정확하게 뭐보다 크다 이게 아니잖아, 그지? 크다. 뭐 반대로 작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집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서 170cm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명확하지. 몸무게 40kg 이상 또는 뭐 50kg 이하 명확하지. 근데 키가 큰 명확하지 않아요. 잘생긴, 유명한, 이런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큰, 작은 이런 것들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기준, 명확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히 얘는 돼, 얘는 안 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대상 하나하나를 전부 다 원소라고 합니다. 하나의 집합 안에는 여러 개의 원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의 뜻을 이제 좀 알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뭐 집합하고 원소 사이의 관계, 표현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끝.